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분구추진과, 검단행정과, 정보통신과,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분 분구추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분구추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이석분 과장님 다리가 좀 불편해 보이시는데, 네, 그 자리에 그냥 앉으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가 아프신지 몰랐는데, 네, 지금 목발을 화면에 안 잡히지만 이제 목발 짚고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보니까, 네, 그냥 앉아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구추진과장 이석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호룡 기획총괄팀장입니다. 김성배 구명칭팀장입니다. 황종훈 재정법정팀장입니다. 전성구 기반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분구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1건, 건의 4건, 총 5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관리번호 24-117 행사 축제성 예산의 적정 운영 관련입니다. 행사 축제성 예산의 적정 운영을 위해서 구명칭 변경 관련 행사 축제성 사업관리 계획을 2024년 12월 16일 행정사무감사 직후 수립을 하였으며 예산 편성 시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 권한을 지키며 또한 행사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물품 구매 계획을 통해서 행사 개최와 관련 직접 사용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활용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164조 관리번호 24-111 검단구 임시청사의 차질 없는 준비 및 행정구역 경계 정상적 절차에 따른 추진 관련입니다. 검단구 임시청사가 원활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모든 행정 절차와 시설 구축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자료에서 보시듯 2024년 12월 16일 검단 신도시 도시지원시설 16부지로 결정되었으며 그동안 주민 설명회 개최 및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임시청사 건축계획 용역과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마쳤으며 앞으로는 부대공사 설계 용역 시행 및 모듈러 임차 용역 발주, 부대 토목공사 등 올 12월이면 모듈러 현장 설치가 완료 통해 26년 1월 임시청사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계획된 일정에 맞춰 법률에 따른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구와 검단구의 행정구역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대하여 정상적 절차에 따른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는 행정구역 경계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서 정해진 사항으로서 행정구역 경계 조정 또한 임의적 요구나 의견 제시가 아닌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검단구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66조 관리번호 24-112 분구 예산 확보를 위한 시 조정 교부금과 국고 지원 등 추가 재원 마련 필요 관련입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인천시는 필수시설 기반 지원 분야에 한정하여서 중구, 동구, 서구에 50% 동일한 비율로 재정 지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두르면서 지난 2월 18일 특별조정교부금 100억 원을 3년간 개편구에 배분 지원하고 신규 수요 발생 시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 자치구별 상황, 우리 구의 재정 현황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또는 인천시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구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내부적으로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 발굴을 통해서 구재정 지출 절감으로 분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며, 외부적으로는 수시로 인천시의 부담 비율 상향 조정을 건의하되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 등의 별도의 재정 지원을 요청을 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 시구 의원님과 소통을 하여 재원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 167조 관리번호 24-113 임시청사 확보에 있어 명확한 원칙과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필요하다는 사항은, 검단구 임시청사는 행정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검단 신도시 도시지원시설 16부지의 모듈러 임차 방식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 여러분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단 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 및 온라인 의견 수렴, 홈페이지 및 자생단체 회의 자료 배포 등을 통해서 임시청사 및 신청사 관련 주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께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하고 원칙에 맞는 절차를 통해서 임시청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조 관리번호 24-114 경계로 인한 검암 경서동 소외 문제 및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당부 관련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와 관련하여 아래백기를 기준으로 분리되는 검암 경서동에 대하여 지난 24년 11월 총무과에서 분구 경계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경계조정 설명회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간담회와 반상회 개최, 현수막 등을 개첩하는 등 검암 경서동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조 관리번호 24-115 인천시의 합리적인 분구 예산 부담 비율 조정 요구 관련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관리번호 24-112호와 동일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조 관리번호 24-116 분구에 따른 주요 가업 추진 철저 요구서 관련입니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분구 추진은 행정 분야, 재정 분야,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를 나누어 단계적으로 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검단구 출범 및 서구 명칭 변경 준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업무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실무회의 등의 체계적인 업무 진행을 통해 누락되는 사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와 긴밀한 협조 및 지속적인 행정체제 개편 추진 상황 보고회를 통해서 분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구 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춘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9페이지 보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천시하고 서구 분구 검단구 분구 관련해서 지금 분담 비율을 5대5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특별한 상황과 서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판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천시의 합리적인 분담 비율 조정이 뭐 8대2 또는 7대3으로 이렇게 강력히 요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강력히 요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요구하실 건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실제 시에서는 중구, 동구, 서구를 동일하게 보는 입장이지만,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이 재정 상황이라든가 행정 여건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뭐 매월 시와 업무 추진 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 또 뭐 시장님 연두 방문이라든가 이런 때 계속 지금 저희는 지속적으로 저희 구의 재정 상황이 어렵고 행정적인 여건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필수 기반 시설에 대한 그 50%의 시비 지원에 대한 것만 외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8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특별조정 교부금 뭐 100억을 3년간 주시겠다라는 거 추가적인 것도 밝히고, 그 외에 신규 발생에 대한 것도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하는데 저희도 그거 갖고는 사실 만족이 되지는 않아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요. 네.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구 명칭 관련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사실은 행정감사 때 이제 구 명칭 변경 관련해서 이제 뭐 관리계획 수립하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의 적정한 운영에 관한 지적이 이제 의원님들로부터 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그 시작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오늘부터 그 구명칭 관련 전반적인 사안 관련해서 권역별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진행을 하고자 했었는데 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에 사실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됨으로 인해서 공직선거법상에 저희가 그 설명회에 대한 거는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회 개최는 사실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행정적이라든가 문자 안내라든가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주민 설명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을 온라인이라든가 또 각 자생단체의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그 홍보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좀 협조 요청을 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꾸준히 해서 주민 의견 수렴이 좀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회 개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오늘부터 이제 시작인데 말씀하시는 탄핵 인용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진행이 좀 어렵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사전에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좀 예측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시작되는 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 돼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고민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명칭 관련해서의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회에 하고자 했던 부분을 실제적으로 이제 온라인상으로 게시를 좀 해서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SNS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홍보에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이 주민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좀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좀 추진을 향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이석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가 검단 행정과 할 차례죠? 네. 네, 다음은 김재천 검단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검단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단행정과장 김재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하신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단행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영 검단총무팀장입니다. 김종규 검단자산세 팀장입니다. 설충환 검단취득세 팀장입니다.
유정한 검단 위생팀장입니다. 이송미 검단 산업팀장입니다. 유명근 검단 건설팀장입니다. 김태훈 검단 건축팀장입니다. 검단 행정과 행정사무 감사 사항 중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모두 함께 다들이 창립총회 관련 부적절한 동향보고 시정입니다. 저희 검단 행정과는 파악한 검단 지역의 다양한 사건과 동향에 대하여 동향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한 후 동향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마전동 921의 8번지 부지 관련 상습적 무단 점유권에 대한 합리적 조치 요청건입니다. 현재 검단 행정과에서는 구유 잡종 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 미수금 체납관리 기타 전산인력 처리 등을 재무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실태 조사 후 마전동 921의 8번지 대지에 대한 무단 점유 사실을 확인하고 변상금 및 체납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무단 점유했던 전모 씨의 경우 현재 소재 불명 및 무재산으로 해당 체납에 대한 정부 정리 보류를 진행할 예정이며 2018년부터 무단 점유 중인 연모 씨의 경우 2개월에 한 번씩 변상금 분납고지서를 발부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필지에 대한 재무과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변상금 부과 예정입니다. 건의 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인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한 친절한 응대 요청입니다. 향후 인허가 처리 시 행정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인과 적극 소통하여 건축물 용도 확인 등 사전 검토를 면밀히 진행하고 친절한 상담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정당 및 정치인의 활동에 대한 동향보고 건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한 후 동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 행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원래 제가 질의 뭐 준비한 것도 없으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저 김재천 예전에 과장님이셨고 동장이셨고 또 이제 출장 소장님이셨는데 지금도 명칭이 바뀌어서 검단에 있는 과장님 너무 좀 민감하신 것 같은데요. 정치적 중립 뭐 동향 보고 그리고 뭐 관련 그 민감하신 것 같은데 뭐 큰 이 보고 사항이 좀 두 개나 좀 적시돼 있는데 뭐 간단하게 한번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맨 처음에 그 시정상에 보면 그 문화들이라고요. 그 모두 함께 그 나들이 간다는 행사인데 이제 그 행사가 그 종갓집이라는 음식점에서 그 모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종갓집 자체가 최대 인원이 300명 이상 모이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라 저희가 이제 파악해서 동향 보고 한 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특정 그 국회의원 모임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정치적 중립 위반 얘기가 좀 나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위반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마음 편하게 앞으로는 그냥 출장 소장님으로서 일단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뭐 다 보고는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네, 왜냐면 사고라던가 뭐 이제 그런 걸 예방 차원도 있고요. 무슨 내용인지 저는 인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정보통신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선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혜선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진 정보관리 팀장입니다. 이미자 빅데이터 팀장입니다. 김용진 통신관리 팀장입니다. 김재곤 스마트시티 팀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현재 5건 추진 중입니다. 먼저 179쪽 서구청 대표 전화 연결 지원에 대한 개선 및 시스템 교체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전화 교환 시스템은 2017년도에 도입하여 내구 연한 7년이 경과되었으며 노후화로 인해 대기 알림 멘트가 제대로 송출되지 않아 민원인의 안내를 받지 못하고 통화 연결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화교환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 26년 1월 인터넷 전화 사업자 선정 시 전화교환 시스템을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0조 빅데이터 자료 분석에 있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25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와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빅데이터 자료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시로 공공데이터를 최신 데이터로 품질 관리하고 단순한 통계 분석이 아닌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의 민간 데이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시 객관적인 수치와 지표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수집 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1조 해킹과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훈련과 대처법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입니다.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예방, 대응, 훈련, 교육이 단계별로 필요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기초지자체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19일부터 21일 3일간 해킹 메일 대응 훈련을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디도스 공격의 대응 모의 훈련과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자체 진단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전 직원 대상으로 정보보안 교육을 진행 중이며 별도로 보안 업무 담당자 집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안 인식을 높이고 최신 보안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2조 전년도 대비 과도한 소프트웨어 구매 현황에 대한 검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한검 오피스의 경우 한글과 컴퓨터의 정책 변경으로 소프트웨어 연간 계약 시 전체 직원의 50%를 구매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저희가 총판을 통해 40%만 구매하여도 전 직원이 사용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으며 현재 한컴 오피스 600조에 대한 물품 구매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MS 오피스는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고정금액 연간 임대 계약을 종료되어 25년부터 28년까지 전체 인원의 30%에 해당되는 400조를 임대하여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400조에 대한 물품 계약을 진행 중이며 추후 물품 검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조 검당구 추진에 차질 없도록 담보한 사항입니다. 현재 검당구 임시청사 통신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실시 설계 용역을 2월에 발주하여 설계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구 추진과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검당구 임시청사 전산실 구축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있으며 검당구 행정공통업무 시스템 구축과 검당구 임시청사 통신실 인프라 구축은 8월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후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검당구 분구 과정에서 행정 공백 없이 안정적이고 원활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춘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179페이지에 보면 그 서구청 공통번호 연결 지연 개선 및 시스템 교체권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 뭐 향후 조치 계획이 예산 확보 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안 됐나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인터넷 전화 사업자 선정을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 사업 종료가 26년 1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좀 교체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해서 26년 내년도 예산요? 그러니까 올해 올해 작업을 해서 올해는 6월 달에? 올해 이게 이제 추경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요. 왜냐하면 사업자 선정의 그 업체가 이제 종료가 된 시점에 저희가 그때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럼 상황입니다. 계속 그때까지는 지금 이런 에러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좀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화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냥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런 대기 알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이게? 1억 4,800. 1억 4,800이요. 이런 거는 뭐 좀 시급하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이게 갑자기 뭐 많이 통화량이 많아질 때 이런 에러 현상이 일어나지만 주민들이든 구민이 전화할 때는 자기가 처음 전화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요거를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아까 뭐 대책은 있지만 그런 일이 좀 적어져야 되고 원래는 안 일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인구가 지금 몇이에요. 요거 좀 각별히 좀 신경 써주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원 분구추진단장님과 이혜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은 각 실본부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으시고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규술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 팀장입니다. 2023년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은 관리번호 24-454, 455, 4565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동일한 사항으로 통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로 공단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폭력 예방 교육, 감사 및 감찰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위직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공단 규모 확대에 따른 자체 감사를 상반기 본부별 종합감사, 하반기 재무검사로 나누어 고유 업무와 예산 회계 상황을 보다 세심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올 상반기 갑질 자가 진단, 성희롱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강상원 문화체육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지원본부와 문화체육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입니다. 오늘 이재근 경영지원본부장의 부재로 경영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준기 혁신기획실장입니다. 전용준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김태호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경영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817쪽 관리번호 24-46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업체와 MOU 체결 확대에 대한 처리 조치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로는 지난해 공단 MOU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업체 및 단체가 21건으로 전체 66건 중 62건 중 33.9%를 차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단 부서 BSC 성과 평가에 민간 기업, 단체 지원 실적에 대한 지표 설정으로 지역 내 개인 업체와의 업무 협약 체결을 적극 독려하고 체결된 협약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지역 내 개인 업체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창출된 성과를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08쪽 관리번호 24-467입니다. 서구만의 정서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행정, 또 본청, 의회, 서구민 친화적 행정 추진 당부에 대한 처리 조치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로는 공단은 민선 8기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도 사업 추진 방향을 구물 리리스에 부합한 지역 맞춤형 구민 체감형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로 설정하고 공단 평가 및 보상 체계로 대폭 개선하여 시설별 유휴공간 활성화, 사회적 약자 대상 지역 맞춤형 협업 사업 추진 등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장별 지역 맞춤형 구민 체감형 특화 프로그램을 한 건씩 발굴 추진하여 사내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우수 가지에 대한 포상 등으로 서구만의 정서와 문화를 반영한 구민 중심의 공공 서비스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만 청소년사업단장입니다. 윤호 도서관 사업단장입니다. 김익현 체육1 사업단장입니다. 박찬우 체육2 사업단장입니다. 다음 811쪽 관리번호 24-457 체육관 대관 이용자가 많은 오후 및 야간 시간대 감면 제공에 대한 처리 조치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로는 현재 원당 불로문화체육센터 체육관은 시간대별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국민체육센터는 대관 시간 3시간으로 다른 대관 시간대보다는 짧지만 대관료는 동일하게 산정되어 대관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조기 시간대의 대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의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오후 및 야간 시간대는 대관 이용자가 많은 시간으로 추가 감면 시 이용자 간 예약 경쟁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 조기 시간대 감면은 대관 시간이 다른 대관 시간대보다 짧아 시행하는 사항으로 서비스 품질 및 센터 운영 활성화 취지에 맞게 현행대로 조기 시간대 감면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 관리번호 24-462입니다. 어르신들이 수영장 등록 시 컴퓨터 이용 및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 안내 등 적절한 도움 제공에 대한 처리 조치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로는 공단 6개소 수영장에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데스크 매니저가 전담으로 스마트폰의 앱 설치, 온라인 회원 가입 등 프로그램 접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 스포터즈 노인 일자리를 활용, 현장 접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전담 직원의 안내를 통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온라인 접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키오스크 기능을 추첨 접수에서 결제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접근성 강화 및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 관리번호 24-463입니다. 금단복지관 셔틀버스 세대 운영 지역 및 노선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성에 대한 처리 조치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로는 원당 불로동에서 금단복지관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 기존 노선의 셔틀버스 운행은 불가피하여 고객이 요청한 노선으로 변경 시 운행 시간이 길어져 수영장으로 셔틀버스가 복귀하는 시간이 지연되어 시설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주기적으로 탑승 인원을 파악하는 등 운행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더 합리적인 노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유대학 공공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공공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영석 청사관리부장입니다. 송창호 공원관리부장입니다. 박소영 주차사업부장입니다. 백현정 재활사업부장입니다. 정서연 복지사업단장 직무대행입니다. 예, 그럼 공공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7조 관리번호 24-458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주차장 현황을 조속히 현행하여 주차장 이용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로는 2025년 1월 8일 공단 홈페이지 내에 24개 주차장 정보 최신화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신규 위탁이 추가될 때마다 신속하게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18조 관리번호 24-459 공영주차장 임산부 사전등록제 관련 관내 24개 주차장 모두 주차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로는 기존 임산부 사전등록 시 희망 주차장 3개소만 선택할 수 있었던 메뉴를 24개 주차장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2024년 11월 28일 개선 완료하였으며 임산부 편의 향상으로 저출산 극복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819조 관리번호 24-466 신곡조 앞 미정비된 썰매장 안내 입간판 정비 요청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로는 현재 폐장 중인 사계전 썰매장 안내 입간판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5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서극권린공원 입구에 미정비된 안내 입간판을 추가 확인하여 함께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820조 관리번호 24-460 관내 백세 요양병원 근처 발전소 주변 장기 주차 캠핑 차량들이 전용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란다는 건의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인천시 시설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캠핑카 카라반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라 걸린공원 등 인접공원 현수막 11개소 개천 및 이동조치 안내문을 배포하였습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서구청 공원가에서 서부경찰서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심의 요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21조 관리번호 24-464 서구권린공원 운동장 전광판 유지관리 철저와 운동장 트랙 보수공사 세심한 관리 당부에 대한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전광판 유지 보수 그동안 추진 내용 중에 2023년 전문업체 합동 점검을 통해 전체 교체의 필요성으로 서구청에 전광판에 대한 대체 검토를 건의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운동장 트랙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2월 17일부터 공사가 진행되어 5월 9일 준공 예정에 있으며 원활한 공사 추진과 이용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김춘수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함께 점검하고 더 좋은 시설이 되도록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서구청과 의회 등 지속적인 협의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2조 관리번호 24-465 재래시장 이용자 주차비 감면 혜택 개선 요청 건의사항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 인천광역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1항 제10호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에게 시장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최초부터 1시간 요금 감면이 되는 사항으로 재래시장 이용자 주차비 감면 혜택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 주차관리과에 건의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공공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춘수 의원입니다. 우리 감사실 감사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건의 요지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에 위하여 직원 모두 노력하기로 바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추진 내용에 보면 상반기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 교육, 그다음에 하반기 고위직 대상 인권 교육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이거 언제 상반기 하셨습니까? 언제 하실 겁니까 이거? 상반기 날짜가 잡혀 있나요? 날짜는 저희가 잡고 있는 거는
뭐 여기서 말씀은 상반기 그냥 이게 뭐 6월까지 하겠다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교육은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상반기 뭐 폭력 예방 교육 정직원 부수장을 보면 고위직 상반기 해갖고 같이 그 4월 8일부터 6월 중까지 같이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대상이 지금 전 직원으로 돼 있고 네네. 부서장 및 임원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어느 단체 어느 저기에 와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나요? 이런 걸 어디에서 하죠? 이거를? 교육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교육을 어디에서 이거 교육을 시키냐고요? 누가? 이게 그 자체예요? 교육이라는 것이 일괄적인 전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지만 뭐 잠시 뭐 망각감이 있지만 잊어버리고 있는 걸 되풀이하면서 인식시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교육은 저희들이 뭐 사내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 교육이라는 건 더 주의를 해달라는 뜻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여튼 이 부분 좀 지속적으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상 질의 마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상원 본부장님, 지금 그 뭐 경기 신문에 전번에 신문에 났었는데 지금 뭐 이게 내용은 좀 다르지만 저 검단 있는 구립 그 체육센터 체육관 있죠. 네. 예. 거기 제가 며칠 전에 나갔는데 그 실내 수영장 가보셨나요? 거기 네, 가봤습니다. 어떤가요? 지난번에 이제 그 신문에 났을 때는 좀 이렇게 좀 최악이었고 지금은 이제 뭐 어떤 뭐 날씨 관계도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결로 현상도 있고 그래갖고 수증기가 이제 많이 차 있을 때고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운동하고 이런 데 대해서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여러 가지 이제 한풍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미비해가지고 지금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겨울에는 좀 심하죠. 예. 근데 좀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하면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는데 그래도 거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안전사고에 날 수 있는 취약지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거기서 그 예산을 올렸는데 그 수리비 교체되는 그 모터서부터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계속 지금 누락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지금 한 1억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1억 6천인가? 전체적으로 이제 다 교체를 하려고 3억 얼마 들어가죠? 3억 정도 들어가. 거기 그리고 일부분은 뭐 1억 3천, 1억 6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길 좀 그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면 이제 좋은데 지금 뭐 구청 예산도 이제 그게 원활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간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교체를 해도 크게 문제는 이제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처음에는 그 협의하고를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전체 교체의 예산 비용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교체라는 예산을 조금 삭감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그 수영하시던 분이 만약에 그쪽에 다치거나 그러면 또 고스란히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좀 이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되고 그런 예산을 올리면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뭐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그 보도 자료도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그 안전관리실하고 우리 그 현장 우리 기술직들하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철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작은 문제라도 이제 개선을 하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그 본부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해서 수영장 6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조치 결과가 안내 데스크 매니저가 이제 어떤 역할을 이제 주어 주셨는데 이게 재등록을 할 때 그러면 그 매니저를 찾아가면은 어르신들이 다 등록이 가능한 건가요? 예, 지금 어르신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거는 우리 저기 안내 데스크에 가면 직접 대행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 합니다. 예. 보통 이제 재접수하는 날짜가 그 달에 한 며칠이에요? 15일인가요? 그 달에?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내가 그 교육을 받으려면 그 전달에 며칠에 수강 신청을 해야 되나요? 수강 신청 며칠이요? 네, 보통 이게 15, 16, 17 고쯤 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수강 신청을 하고 정기적인 접수는 1일부터 15일까지고요. 네. 거기에 만약에 결혼이 생기면 16일부터 3일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가 내가 다음 달에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재등록할 수 있는 그 날짜가 한 3, 4일 정도 되어 있죠. 예, 16일부터 19일까지. 네, 그 16, 17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때에 그 이 안내 데스크에 있는 매니저를 찾아가면 그분들이 재접수하는데 무리가 없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무리가 그러면 없었어요. 지금 다음 달에 그 등록을 위해서 이달에 1일부터 15일까지 지금 접수를 받고 있다라는 건가요? 현재는 우리가 이거 지금 팀장님 설명 가능하세요? 네, 그럼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1사업단 단장 김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가 리셋제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계로 지금 현재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4월 16일 10시에 추첨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5월 달에부터 6월까지 지금 교육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강의를 받을 수가 네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일반 접수를 이제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SNS로 받죠. 인터넷도 네.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지금 이제 4월 1일부터 지금 받고 있는데 네. 3월 달에 접수를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지금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그 접수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럼 15일부터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그 기간 내 해서 뭐 TO가 있거나 그럴 때 다시 그 며칠간 더 받는다는 건가요? 그 부분들은 다 지나갔고요. 3월까지. 저희 4월부터 지금 추첨제가 다시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접수 방법들이 다 바뀌어서 일단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를 받고 4월 16일 추첨이 되고 그다음에 4월 16일 10시부터 4월 19일 17시까지 등록을 하고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자리에 한해서 말일까지 선착순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제 추첨제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추첨제에 대한 어떤 기준은 없나요? 그냥 무자비로 추첨을 해서 되신 분들을 그냥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연령별 구간별로 추첨하신 분들 중에 어떤 그런 어떤 나누어지는 게 있나요? 추첨전은 일단 서구 주민 우선 추첨을 1차에 한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남아 있으면 서구 외 주민까지 같이 추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받고 결제를 하고 결제가 하지 않고 남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요 자리에 대해서 2차적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게 됩니다. 연령대별로다가 이렇게 지금 어떤 그 명수가 정해진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한 반에 보통 한 뭐 20명, 30명 될 거 아니에요? 25명입니다. 25명.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다른 거는 괜찮은데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엔 많이 몰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지금 처음 시행하시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예. 네, 지금 그 민원에 대해서 지금 그 어떤 그 대책이나 처리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건데 그 민원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셨는지.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고 계획은 어떠신지 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아니,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접수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고요. 그 부분 접수하시는 부분들은 여태껏 온라인 접수를 해왔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 서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나 아니면 앱을 통해서 핸드폰 앱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 숙지가 돼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신규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는데 요 부분들은 저희가 안내데스크에서 아까 저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개월이 지금 2개월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시작이 된 부분에 네, 대해서 네. 처음에 시작할 때 2월 3월 달에는 변경 제도에 대한 기존 회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하루에 막 20건, 30건씩 이래 왔는데 거기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이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수긍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박혀 있고요. 그럼 그 리셋 제도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는 게 5월 1일부터잖아요. 여기 이제 4월부터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5월 1일부터 네. 시행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금 기존 회원들의 민원이 처음에 이제 변경 제도에 대한 민원이 좀 발생됐었던 거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네. 지금 이 곳에서 이제 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그 우리 구민들 중에는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이 접수가 내가 이제 못하기 때문에 뭐 이제 매니저를 통해서 접수를 받는데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이 매니저께서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뭐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좀 그 뭐랄까 안내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안내문을 좀 가지고 가서 가족들이랑도 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배포를 해주시면 좀 더 그분들이 받아들일 때 좀 불안감이라든가 좀 이 불편함을 좀 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갔고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세심하게 우리 그 현장에서도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한 2달 정도 홍보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선착순 접수가 아니고 네. 이제 1일부터 15일까지 전체적으로 다 접수된 이후에 추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급하게 막 이렇게 막 안 하셔도 천천히 나오셔갖고 우리 그 키오스크에 와서 접수를 하시면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부분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예, 그 부분들이 어르신들은 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집에를 가셨지만도 불안하시고 뭔가 좀 불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 현장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다음 질문 좀 이어가겠습니다. 공공사업본부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공단의 이제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는 이유는 다른 민간이나 사설 주차장보다는 좀 가격도 저렴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를 지금 정기권을 좀 끊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얘기 들어봤잖아요.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예, 지금 주차장별로 월정기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 주차장마다 조금 달라요. 어느 주차장 경쟁력이 좀 굉장히 강하고 어디는 이제 다 미달되는 네. 그런 주차장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한 90% 정도는 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기권을 끊지 않고 주차를 일일 주차. 일일 주차가 24시간의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일일 주차는 이제 몇 시간인가요? 하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 2급치이기 때문에 30분에 600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맥시멈으로 이제 6,000원이 부과됩니다. 그 주차된 차량이 24시간을 지나서 계속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그건 일일 주차로 24시간 일일 주차로 가고요. 24시간 지나가면 시간으로 다시 계산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이런 우리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 주차장이라든가 노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민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네. 쉽게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장기적으로다가 물론 정기권을 끊으시는 분들도 좀 약간의 이제 뭐 주차 공간이 없으면은 그런 말이 나오는데
주차를 해놓고 24시간이 지나서 그냥 내 집 주차장처럼 그냥 이용하시는 분들, 그냥 내가 나중에 돈만 내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민원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그 장소가 다른 또 차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요거를 또 이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니까 네. 그거를 좀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임산부를 이제 등록을 하면은 이제 임산부에 대해서 경우는 이제 100% 우리가 감면을 이제 주차비 감면을 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이제 이제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출산을 하고 나면 이제 보건소에서 출산 예정일을 끊어주거든요. 네. 저희들이 입력을 할 때 만료일을 입력을 해요. 그래서 그 만료일이 되면 일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다음 출산하고 나면 2자녀가 되면 다자녀 감면을 받습니다. 2명 이상 자녀가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것도 한번 공단에서도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게 뭐냐면, 뭐 지금은 한 자녀도 다자녀로 보는 그런 시대예요. 자녀 한 명도 지금 귀한 네. 시대이기 때문에 임산부의 그 출산 일정을 등록해서 그때까지 이렇게 주차 감면. 비용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거에서 좀 더 플러스해서 아이를 낳고도 아이랑 또 병원도 가야 되고 이 산모가 또 직접 운전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보셔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해주신다면 그 임산부 플러스 우리 아이 첫 아이 낳았을 때도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 어떨까 싶어서 그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어서 막 건의를 한번 드려보니 한번 그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원창동에 그 카라반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카라반 전용 주차장에 아무래도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 지금 다른 곳에 지금 주차를 해서 그 민원인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카라반 전용 주차장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몰라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비용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직까지도 지금 그 다른 곳에 주차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저희들이 계실까요? 이제 관내에 이제 어쨌든 시에서 운영을 하지만 관내에 이제 100명 이상이 되는 카라반 주차장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인천시설공단에 방문해 가지고 이 주차장을 얘기를 했을 때 1년에 한 번만 접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좀 좀 편의적이다 느낌이 드는 건의를 좀 하긴 했는데 금년 10월 달에 접수를 받는데요. 그래서 1년간 주차할 수 있는 것들을 접수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점에 저음해가지고 시에서 바뀌지 않는다면 9월 달에 저희들이 좀 홍보하는데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카라반 대수가 몇 대 정도 될까요? 제가 그분들이 아마 여기 서구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다 하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뭐 문자 서비스라든가 이걸 이용해서 이분들이 좀 이분들이 되면은 주차면은 2개를 쓰시는 분 있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노상 주차장 같은 게 노외 주차장에 돈을 받지 않는 곳에서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조금 안 좋은 그 시선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관내에 그 거주자들의 그 소유 카라반이 아닐 경우에도 그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주차관리과에서 그거에 대한 조치에 대한 그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운영하는데 물론 뭐 그거를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홍보 진행하고요. 저희들이 그 공원 주변이라든가 이런 카라반들을 발견이 되면 지장이 좀 있다고 판단하면 안내문을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요 현황도 알려주는. 그래서 그 부분을 차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리고 그 카라반에서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이제 공용 그 화장실에 수도하고 이제 물을 이제 공급을 받아가지고 좀 암체족들이 있는데 그래서 공원 주변에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한 단속도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 강상원 문화체육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건의 요구 사항 중에 이제 수영장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리셋제 시행을 하면서 민원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폭발되는 민원들 때문에 이제 그 민원인 분들하고의 어떤 추가적인 이제 소통 간담회도 있었는데 지금 그 민원 간담회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수영장 리셋제가 도입이 되면 요번에 그 행정감사 때 건의했던 내용하고도 조금 일맥상통하는데 어르신들이 조금 이거를 이제 신청하거나 매달 혹은 뭐 이제 주기적으로 리셋제가 됨으로 인해서 조금 이 신청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검토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예, 충분히 검토했고요. 또 우리가 그 사전에 리셋제 시행 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번 또 이렇게 회의도 했고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도 지금 노력하고 최소한의 불편을 그 없애려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하고 특히 계시는 이제 게 있나요? 뭐 그러니까 그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는 어르신들은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온라인이 이렇게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이제 안내 데스크라든가 우리 그 키오스크를 통해서 이제 접수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하고 안내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게 사실 일반 수영 강습보다는 아쿠아 쪽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쿠아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제 어르신들이 대다수인데 이제 아쿠아도 등록할 수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수영 강습도 등록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들어보는 그 민원들이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 입장에서 아쿠아 하는 사람은 그 일반 수영 강습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그런 리셋제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 그런 편의를 좀 봐줄 수 있는 건 없지 않느냐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쿠아를 하면 뭐 예를 들면 다른 수영 강습은 하지 않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수영 강습 하신 분은 아쿠아를 할 수 없게 한다거나 뭐 그런 제안도 있는데 좀 검토하시나요? 그런 것들도. 그거 두 개 다 지금 우리가 접수 가능한가? 우리 저 부서장님이 좀 네, 답변할 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 1사업단 김현입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면 저희가 그때 간담회에서 나온 이후로 저희가 6개 수영장에 그 아쿠아와 일반 수영 강습 등록하신 분들 파악을 해봤습니다. 근데 많은 수영장이 5명 뭐 이렇게 내외였습니다. 그다음에 적은 수영장은 1~2명 정도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보다는 그때 말씀하신 게 또 정원 증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차라리 검토해서 정원을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증원하는 요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국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달부터 10명씩 증원하는 아쿠아 수영에 대해서. 예. 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민원이 굉장히 폭발하고 그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간담회 때 나온 이제 결론이 결국은 2달 리셋제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되 그 연말까지 그 진행되는 사안을 보고 내년도에 대한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내년도 1월부터 이제 시행할 그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도입하는 리셋제에 대해서 적어도 2달에서 혹은 5달 정도 이제 그러니까 5, 6, 7, 8, 9, 10 정도 되겠네요. 한 10월 정도쯤에 그 결과들 주민들의 어떤 민원들을 좀 이렇게 총론을 좀 모아서 그때 다시 공청회를 개최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로 이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를 잊지 말고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이제 민원이 굉장히 많았지만 여러 의견들이 다 좀 취합되고 소통해서 좀 제대로 된 어떤 새로운 안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위원장님 지금 말씀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리셋제 시행 이후에 네. 한 1, 2회 정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네. 우리 이용자분들의 여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그 말씀이라든가 구하고에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개월수를 늘리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1, 2회 시행 이후에 검토를 해갖고 시행하도록 하려고 이제 계획을 그래 잡아놨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교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4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개수 조정하는 일정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영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